주입니다. 이제 진짜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1년 누가 농사를 가장 잘 지었나를 좀 가늠하는 그랑프리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싱겁죠. 근데 약간 뭐랄까 좀 고배당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지금 조금 뭔가 2%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따 그 8경주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2경주, 6경주, 8경주인데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편성이 꽉 차다 보니까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막 모여있는 경주, 또 아닌 경주, 이게 조금, 극명하게 좀 돼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조금 허름한 경주들을 조금, 중에서 고배당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경주를 골랐는데, 물론 이제 입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전개나 또 어떤 기수의 기승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2경주, 6경주, 8경주를 좀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입니다. 1000m고요. 역시 이제 국내산 6등급 2세마 암말 경주입니다. 참 이 암말들 딱 그러면 벌써 뭔가 움츠러드는 느낌? 예.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경주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일단 두 마필이 좀 인기권에 있는데 역시 변순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자, 일단 6번 시리우스 알파입니다. 이제, 역시 모래를 안 맞았어요. 외곽에서 이제 선행이나 마찬가지죠. 선행을 이렇게 좀 나갔는데, 체구가 좀 작은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군 마필 54조의 큐피드 가이라든가, 또 24조의, 아치어걸인가요? 아치어걸, 예, 아치어걸이요. 이런 마필들 한 430kg, 440kg 이렇게 나가는데 상당히 좀 작은 체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1군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유연성이다,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거의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인데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무거워진 경주로를 과연 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겠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이기려면, 얘가 입상을 해주려면 아주 그냥 쉽게 뛰어야 돼요. 쉽게 선행을 가든가,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데, 좀 발빠른 마필들이 몇 있나요? 일단 매직 모카신이라든가, 은혜가문, 이런 마필들이 좀 순발력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번 콩코드 퀸입니다. 역시 이제 약간 체형에서 오는 그런 거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나쁘냐, 장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외곽에 있는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외곽 게이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문제는 얘가 13초 9의 주행심사를 이제 200m 활용 타임을 냈는데 좀 가속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왜 부족한 했더니 모래를 좀 맞았어요, 많이. 모래를 좀 많이, 외곽에 있으면서도, 내측에 있으면서 모래를 좀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약간 기대려고 하는, 싫은 거죠. 그걸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려는 그런 것들을 보였는데, 일단 채찍을 좀 대니까 좀 답보를 좀 잘 하는, 그러니까 지시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상당히 좀 어떤 체장에 비해서 좋은 아주 발음이나
발심이 좋기 때문에 탄력도 상당히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 500kg짜리 마필이라 그런지 마지막에 그 걸음수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성마들 못지않게 걸음수가 상당히 좀 한 2걸음 정도는 적어요. 2걸음 정도면은 보통 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m, 7m니까 한 14m 그렇게 잡아야죠. 위마신 어떻게 보면 이제 걸음수로 측정을 하면은 한 15m 정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위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이 KN 올드 같은 경우 3번이요.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반면 얘는 콩코드 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느린 게 얘도 느린데 얘는 더 느려요. 안쪽에 있는 게 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멀로 기술하고 해서 얘한테 얘를 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마필이 와서 이 두 마필 시리우스 알파나 12번 콩코드 퀸을 괴롭히면 괴롭혔지 KN 올드 퀸은 조금 걸음이 좀 느리고요. 덩치에 걸맞지 않게 주폭도 이렇게 신장력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12번, 6번 이 두 마필 뭐 저배당이니까 그냥 한 경주 쉬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너무 배당이 적어요. 그런데 위험 요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시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200m. 이 경주는 그냥 주인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3번 한평여왕입니다. 한평여왕.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뭐 이렇게 좀 잘생겼는데 너무 좀 이 집에 한평이 많아가지고 한평여왕도 있고 한평파이터도 있고 조금 한평 나비도 있고 좀 헷갈리네요.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어떤 말이든 간에 상관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이 한평 여왕이 보면 한 460kg, 70kg 이렇게 체형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자세가 좋습니다. 유연하고 아직까지는 리듬이 그렇게 뭐랄까 그냥 물결 치듯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좀 어떤 추진하는 역이 그게 추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티입니다. 어린 티를 내는 거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데 그런 것들만 딱 되면 되고 이제 약간 이제 모래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몸싸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뭐 1군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한 4군, 3군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모래 적응을 못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번 태양마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이렇게 기복을 보이는 이유는 조금 약간 컨디션 그 여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경직돼 있는 반면 이 한평여왕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그 경직돼 있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뒤에서 중후미죠. 한 8번째? 8, 9번째 이렇게 따라가면서 외곽에서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라스트에서 못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엔 내치게 있기 때문에 힘 한 배를 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조교도 좀 지난번보다 좀 더 돼 있고 말이 이제 똑바로 조금씩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더 뛰어줄 거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3번에 이 한평 여왕이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 이제 6번 너를 응원해 같은 경우 또 원더풀 키티 뭐 이런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1200을 뛰기는 아직 뭔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안쪽에 3번 한평여왕이나 4번 태양마 이런 마필들은 1200을 뛰어도 되는 또 태양마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조금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이 너를 응원해 같은 경우는 3번 게이트에서 지난번 3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죠. 앞에서 서너 마리가 막 욱샥욱샥 되니까 그 뒤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나트에서 그 걸음을 보면은
13초대예요. 주폭이 작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200은 뭐 아주 전개가 지난번처럼 잘 풀리기 전에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잘 풀릴 마필들이 여기 이제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있고요. 또 외곽에 이제 12번 그 매직 러시가 있습니다. 저는 안쪽에 한평여왕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배당의 주인공이죠. 배당의 주인공이고 축은 이 매직 러시로 갈 생각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1000m 뛴 것도 그렇고 인기 8위권에서 지금 490kg짜리 체형도 좋고요. 뭐 다 좋습니다. 예, 다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축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도 노리면서 안전장치까지 해두고 가는 그런 배팅 전략을 세울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마필은 이제 20번 그랜드 파워인데,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3경주인가요? 말씀드렸던 이 빛나는 질주 있죠. 박상호 기수가 기승하는. 얘도 그와 흡사합니다. 근데 걔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데, 그냥 계속 이번 주 내내 눈에 띄더라고요. 그 등치 큰 마필이 상당히 유연하게 뛰어요. 근데 빛나는 질주보다 조금 더 채공이 있더라고요. 발 쓰는 게 조금 뭐랄까요, 약간 간결함이 조금 부족하지만 뭐 그 정도는 힘으로 좀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요마필도 한번 좀 데려갈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매직 러시를 축을 해서 안쪽에 3번 한평여왕, 뭐 4번 태양마, 10번 그랜드 파워, 이 중에서 뭐 만약에 그랜드 파워 같은 거 버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버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끼워놓고 가고 좀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이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 국내선 6군. 예, 이제 이런 14번 벼락 같은 경우 보면 답이 나오죠. 뭐 지난번에 빅토리 기수가 1000m는 너무 늦었고 1200에 오니까 좀 꾸역꾸역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13초 6밖에 안 되고, 뭐 전체적인 기록은 나쁘지 않아요. 16초면은 뭐 나쁜 건 아닌데, 이 마필이 지금 라운더, 골드, 그린 폭주 이런 마필들이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힘이 안 차 있는 게 느껴져요. 이런 마필도 제가 뭐 지금 토요일자에서 한 도마필 말씀을 드렸었고, 일요일자에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처져요. 그러니까 힘이 안 차 있다는 얘기는, 처지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기댄다거나 뭐 아주 탄력이 푹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라운더 골드라든가 뭐 그린 폭주, 이게 상위군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순발력이 좀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힘이 안 찬 말이 그걸 따라간데 넘어간다는 거는 진짜 웬만한 특별한 말 아니고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렇게 만약에 처졌으면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거 힘이 안 찼구나. 처지는구나. 그럼 상대 탄력이 좋으면은 가 아닌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땐 좋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건, 처지면서도 얘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뭐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그냥 흔들림 자기 그 주행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조기자가 채찍을 대는데도 반응은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뭐 힘은 다 썼으니까 맞으면 탁 튕겨져 나가는 맛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채찍을 맞으면 어린 마필들, 뭐 우리 실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채찍이 왼쪽 때리면 바깥으로 나가고 오른쪽 때리면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마필들 많이 보이는데, 훈련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 마필은 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번 빅에너지입니다. 뭐 지금 7번을 뛰는데 준우승 1번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쟨 힘으로라도 좀 뛰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런 마필들, 둔한 마필들 딱 멀로 기수한테랑 잘 어울려요. 뭐 강한 날모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힘으로 밀어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유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가는 마필이에요. 제가 이제 그랑프리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유형의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올포 유어 드림이 있습니다. 요 마필이 있는데 조금 성질이 조금 칼칼해요. 경주마가 오래 가려면, 그러니까 오래 뛰고 어떤 경주마로서 오랜 생활을 하려면 좀 느긋한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나대고 이러면 말이 그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은데 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두마필인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흥행대박입니다. 4번인가요? 왜 제가 저 말은 얘기를 안 할 때 여러분이 지난번 데뷔전 때 1300을 뛰었는데 1번 게이트였었어요. 제가 이 경주에서 뭐라 그랬죠? 정말 이 경주는 건들지 마십시오.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뭐, 저야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예상을, 그때 뭘 축으로 해서, 원더풀 샘을, 킹크러쉬죠? 예, 킹크러쉬를 축으로 해서, 원더풀 샘, 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흥행대박이 그날 선행을 갔어요. 데뷔전인데, 1300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경주 자체가 너무 말이 없었어요. 뭐 원더풀 쌤도 지금 그때 인기 3위? 4위? 예, 3위였었습니다. 흥행대박이 4위였었고 이런 경주에서 제가 포사도 그렇다. 킹크러쉬도 위험한 마필이다. 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경주에서 만약에 흥행대박이 선행을 오늘 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 가니까 또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상황하고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선행은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을 지난번처럼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저는 어렵게 갈 거다. 가더라도 압박을 당할 거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얘는 그야말로 누군가 건들면 그냥 폭삭할 텐데 그 건들 마피를 찾는 게 이 경주에선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리고 갈 수 있고 너무 쉽게 간다. 유진아 말이 틀렸다. 그랬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경준 일단 빅에너지, 벼락, 올포드림 얘네들이 세거든요. 일단 객관적인 어떤 전력에서 보면 근데 얘네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금까지 뛴 걸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흥행대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운이 좋았거든요. 1번 게이트에 선행만 없는 경주에 혼자 뛰고 주로 가볍고 모든 조건이 얘한테 딱 어울렸었어요.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이고요. 자, 이 경주 이제 14번 월드레이서, 5번 찬란한 날, 7번 위너지엘, 그 다음에 안쪽에 2번 영광의 캡틴, 이런 마필들로 좀 공략을, 여기 1번 썬파이팅이 나왔네요. 썬파이팅. 지난번에 이게 이제, 예, 인기 0위로 되어 있네요. 0. 네,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은 적중을 해야 되는데, 참, 자, 예, 이 5번 찬란한 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1700을 출전시켰어요. 왜? 그동안 계속 느렸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1700이면 될 거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700 가도 취입이 안 통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한번 뛰어보는 건 괜찮죠.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700 잘 뛸 것 같죠. 왜냐하면 그동안 1300, 1400 늦으니까 당연히 1700 가야죠. 뛰어봐야죠. 근데, 조금 아쉽다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얘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1700 가도 취입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이제, 1400에서는, 얘는 능력 인정을 해야 됩니다. 1700, 그러니까, 1200, 1300, 1400, 요 100m 차이에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1400에서 1700, 그런 거리에, 1400 뛰는데 1700이면 더 잘 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7번 위너듀엘입니다. 지난번 보니까 주교를 약하게 했더라고요. 약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스포가 없어요. 말이 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지난번 거를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땠는지. 근데 이번에도 활기는 없어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실전 뛰는 걸 보니까 네가 그래서 그만큼 졌구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가 너무 약했죠. 홀리데이 참이랑 알찬누리, 또 홀리데이 참도 또 축으로 세워서 못 맞췄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홀리데이 참이 세냐고요. 지난주에 깨졌잖아요. 또 매번 통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찬누리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주 자체가 세진 않아요. 분명히 세진 않는데 기록이 좀 만만치가 않아. 27초 8, 27초 8이면 28초. 최근에 어떤 그런 기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27초, 26초 중후반, 그 27초를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7초 8이면 거의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이제 14번 월드레이스입니다. 이거 잠재력 있더라고요. 근데 외곽에 있는데 이 외곽에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김용근 기수의 성향이 지금 안쪽에 빠른 마필이 14마리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뛰고 2살짜리인데 거리가 1400m인데 과연 그렇게 나가서 버텨낼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바이킹 하트입니다. 이건 이번에는 조심하십시오. 이게 복병마인데, 왜 복병마냐면, 얘도 아직 좀 커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커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고쳐질 거라고 이 마필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 마필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파이팅 히어로, 부민호 기수가 토요일째 타는 파이팅 히어로, 또 거의 비슷한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복병마냐? 이 부담 준량이 너무 가벼워요. 53.5m. 제가 지난번에 56km를 달고 뛰었어요. 1700을. 근데 용우가 잘 탔죠. 잘 탔는데 사실 기록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 바라던 그만큼은 못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700을 뛰어봤다라는 것, 장거리의 어떤 호흡에, 장거리 호흡을 해봤다는 것, 거기다가 이번에는 1400m에 53km면은 바닥에 있어, 중후미에 있어도 이런 마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주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찬란한 날, 이것도 좀 안쪽에 갇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냥, 배당을 내준다라고 제가, 이거 배당 나온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던 그런 경주인데, 도저히 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는 제 실력으로는 축을 세울 수 있는 경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700m. 지금 여기에 러피언 파크, 좋은 관계, 런런런, 소우주, 매직조이, 여기 또 배당 나와요. 왜냐하면 이 11번 매직조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3번이요? 2번이요? 예, 2번 게이트 선행을 갔는데, 솔직히 힘으로 뛴 거죠, 힘. 그리고 상대가 약했지 않습니까? 라스트에서 거의 탄력이 없었어요. 머니가락이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경주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주에서는 얘가 지금 선행을 못 가죠? 예,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소우주가 있고, 좋은 관계도 빠르고, 그 두 마필이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매직조인데, 지난번처럼 무리해서, 근데 지난번보다 조금 컨디션이 안 해. 얘는, 그냥 제가 이제 체형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매직조이의 그 덩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체격은 좋은데, 조금은 유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으로 좀 많이, 아직까지는 힘이 더 차보면은 유연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힘이 차면 유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뛰고 싶으니까는 자꾸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힘이 안 차면은 그냥 통나무 옮겨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좀 그럼
이전에는 그러면 왜 못 뛰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왜 따라가면서 못 뛰었어? 예. 힘한배 했을 때는 뭐 그 라체에서 타임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단점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번 러피언 파크 지난번에 잘 탔죠. 뭐 이겼으니까 좋은 관계나 여기 뛰는 마필들 다 이겼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이겼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인데 그렇게 배당은 뭐 나와주지 않을 거고 이 런런런입니다. 런런런. 뭐 부민호 기수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민호 기수가 무슨 재주가 있는지 이 신발들이 다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뭐죠? 무슨 선? 라피어반이요. 이것도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날은 조금 쳐졌지만 많이 쳐졌지만 또 목요일 날은 또 좀 같이 잘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고 이 런런런도 그동안 이제 최범민 기수가 주로 조교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예 같이 동반 스포도 그 모랑이더라. 모랑 아주 센 말이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잘 뛰어요. 잘 뛰는데 여러분들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전에 입상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탔는데 지난번에 그런 똑같은 전개가 나올 거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결국엔 외곽으로 3코너부터 외곽으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썬파이팅보다 먼저 나왔던가요? 먼저 나와서 직선에서 중간쯤에 이겨요. 머리 정도 이기다가 나왔을 때 또 져요.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면 진짜 좋겠어요. 라치에서 썬파이팅을 이만큼 목 차이로 이겨요. 이겼다 라치에 져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는 지금 쓰는 상황이었었고 원더풀 데브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얘네들이 거의 100m, 50m 그 중간 거기까지 같이 와요. 같이 막 옥신각신 막 진짜 막 오다가 거기서 딱 원더풀 데브에 져요. 그러면 뭐예요? 기록을 따지지 말고 얘네들 걸으면 무뎌졌다는 얘기거든요. 제 걸음은 탄력이 나왔던 거고 얘네 둘은 걸음이 무뎌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런런런 같은 경우 왜 무뎌졌냐 이거예요. 왜? 예. 그래서 그런 이유를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또 궁금해 하시는 마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해피먼스입니다. 해피먼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째에서도 어디 가나의 유승환 기수를 예를 들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죠. 질 때 지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졌어요. 좋은 가격에 마지막에 3착 오다가 좋은 가격에 마지막에 코차이로 따서 3착도 못 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해피먼스 추천드리면 아마 뭐 복연승식도 뭐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3착이라도 좀 와주면 좋겠는데 결국엔 코 차이를 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3코나 이런 데 이렇게 전개할 때 보면 더 잡아야죠. 뭐 고개는 이렇게 들고 뛰는데 나갈까 말까. 거기다가 4코너에서는 말이 막 휘청휘청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게 뭐냐고요. 근데 지난번은 제가 약했기 때문에 추천드렸지만 이번에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경주도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위주에서 축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 러피언 파크가 지난번에 다 이겼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불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커피 한잔 하시는 시간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800m고요. 네, 이경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경주는 그냥 좀 분산 배팅이 좀 필요하지만 9번 노던 타임입니다. 노던 타임. 예, 이건 뭐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 3차 왔는데 1400 뛰었어요. 데뷔전 때 이 뭐 혼합 4군이니까 1400 뛸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 육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행심사에서 초반에 못 따라가 라스트에서 어떤 걸음이 나왔어. 그럼 1200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혼합 4군은 1000m 다 있는데 그냥 대뜸 1400부터 가는 거예요. 왜? 얘 장점을 그렇게 그거니까. 뭐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아직 2살짜리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관건, 결국엔 3착 오고 말잖아요.
경마에서는 뭐 3등은 필요 없죠. 2등, 복승식 기준 2등까지는 와야죠. 뭐 복연식 승부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예상이라는 건 복승식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죠. 요런 흠이 있는데 요 흠을 못 고치면 1군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고쳐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고개가 높아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그게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자, 그동안 얘가 데뷔전 때 깡바닥에서 취입을 했는데 그 다음 경주부터 선행을 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단점 때문에 선행을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쓰잖아요, 자꾸. 한 번 이겼어요. 선행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1700 장거리에도 가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잖아요. 두 번 딱 입상하고 끝이에요. 한 번 취입, 한 번 선행 딱 하고 끝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이마필에 맞게 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맞게 탈 거란 얘기입니다. 선행 안 갑니다. 만약에 선행은 간다. 앞에 뭐 이렇게 막 밀고 나온다. 그럼 얘도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셔야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여러분들이 고르십시오. 고르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니콘 알파 이제 서승훈 기수인데요. 이 서승훈 기수도 자주 그 대상 경주 뭐 부산에선 좀 렛대로 있는 그런 기수다 보니까 뭐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 뭐 더 좋은 기수가 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뭐 유현명 기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이 뭐 1000승이 넘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뭐. 근데 이 서승훈 기수는 서울에서 기승을 하다 갔기 때문에 제가 얼추 이 기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있죠. 근데 예, 요즘에 와서 이제 대상 경주 이렇게 타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죠? 그거죠. 예. 그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이번 주에 대상 경주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서승훈 기수가 좀 액션이 커요. 그렇게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데 그 기승하는 거기서 좀 액션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막 고삐를 갈아잡으면은 이렇게 안에서 빨리 갈아잡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요. 자, 고삐가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옮겨져서 고삐를 더 짧게 해가지고 말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특히 이제 뭐 S 기수 뭐 예를 들까요? 그 한국말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 페로비치 기수 같은 경우 보자고. 네, 어떤 그런 전개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 기술보다 더 월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어요. 서울에서 활동할 때도 액션이 크다 너무. 그리고 자세가 높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일본 그 경마 기자가 너 같으면 한국 가서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한국에 왔답니다. 요거는 그거죠. 예. 그러면 이 기수가 다른 나라에서는 활동을 안 했겠냐고요. 일본에서 이제 뭐 활동한 건 제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성공을 못할 정도면 왜 성공을 못했는지, 한국에 와서는 왜 성공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치? 이 안토니오 기수, 페로비치 기수도 보면 이 손의 동작, 팔의 동작이 무척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장등에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흔드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액션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채찍질 같은 경우도 이 어깨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힘을 두고 때리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똑바로 뛰고 있는데 가지마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액션이 뭐 팔 동작이 위에서 조용히 크더라도 빠르게 부드럽게 움직이면 뭐 괜찮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짧고 빠르게 해야 되죠.
그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니콘 알파가 지금 송재철, 누구죠? 임다빈 기수나 문세영 기수, 지난번에 제가 취입할 겁니다. 그랬더니 취입하잖아요. 근데 이마필 최승훈 기수는 제가 봤을 땐 취입 안 해요. 무조건 앞에 덤벼듭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고, 장추혁 기수의 베링맨 같은 경우는 58kg가 좀 버겁죠.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에 4번 문화강콜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인기 3위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윤다빈 기수가 선행을 가면 또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유니콘 알파, 이 문화강코로, 신의 열매, 비사연, 이런 마필들. 그럼 다 앞에서 복샥복샥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현종 기수가 휩싸인다? 절대 휩싸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서 그렇게 옥샥옥샥 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주에서 딱 컨디션 좋아진 마필이 누구냐면, 10번 글라디아 토레이입니다. 글라디아 토레이입니다. 요거는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컨디션은 100%는 아닌데 지금까지 한 70%였다면 한 90%까지는 올라섰습니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좀 어려운 경주죠. 이 승부사가 있는데, 3번 승부사가 있는데, 저는 좀 긴가민가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200, 1300을 뛰면서 라스트가 조금 약했어요. 근데 물론 오늘은 좀 상대가 좀 약해지고 빠르지 않아요. 승부사가 혼자 쉽게 선행을 갑니다. 힘 안 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동안은 너무 빠르고, 좀 렛대로 있는 그런, 이름 있는 그런 경주다 보니까 큰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마 장추혁 기수도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신인이 이만큼 쿵쾅쿵쾅쿵쾅 그러면 좀 베테랑은 쿵쾅쿵쾅 그러거든요. 예. 이겨야지. 이런 어떤 마음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는데, 물론 제가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죠. 전부 원평 가속이죠. 예, 금마필하고 이마필하고 저는 근데 좀 승부사가 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사전을 뛰면서 계속 다 좋은 큰 경주에 가다 보니까, 막 스피드만, 뭐랄까요, 좀 얘한테 지금 몸에 배지 않았을까,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장거리 가려면 좀 그런 경주에 가서 당장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막 앞에 가가지고 막 그러다 라스트에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떤 얘가 경주마 생활을 좀 오래 하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게 장거리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전을 뛰면서 너무 얘한테 그게 몸에 뱄을까봐, 인식이 그렇게 돼 있을까봐 조금 그게 우려스러운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차분히 천천히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1400인데, 오늘 입상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4번을 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대로 실전에서 나타난다면, 아직 적응을 못해서 나타난다면 조금 위험성도 있다 이거죠. 그래도 너무 상대가 그렇게 약하니까 2차권까지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날라올 마필인데, 유니콘 브라보, 이것도 마찬가지. 송재철 기수 보세요. 이거 막 흔들어대잖아요. 조용조용히 그 명령을 전달해도 되는데, 라스트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수가 제일 좀 액션이 커요. 거의 페로비치 기수급이에요. 페로비치 기수는 체격이, 키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자세도 높고 막 그렇잖아요. 키가 키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삐 갈아집을 때 보면 여기까지 벌려요. 팔을 다 벌려요. 이렇게 다 벌려가지고 촥 모으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스트에서는 간결하게 빠르게. 그게 기본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기수도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간결하고 빠르게 고삐를 갈아줘라.
그 뭐 예전에 그 어른들도 그렇게 다 조교사, 연로하신 조교사들 다 라체에서 너무 많이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행동 많이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간결하고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11번 최강킨입니다. 아주 얄미운 마필이죠. 얄미운 마필. 이 마필을 제가 지난번에 그 열린분을 추구를 하면서, 누구죠? 유승환 기수의 킹에이스를 뭐 주력으로 하면서 얘를 뺀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얘가 리듬을 안 해요. 힘으로 뛰는 건데, 이런 마필들을 제가 착각을 한 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몰로기수가 힘이 좋게 몰아대는 힘이 좋아도 설마 이런 것까지 몰고 들어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뭐더라고. 기대잖아요. 라스트에서 막 기대가지고 막 킹에이스랑 충돌하고 막 난리잖아요. 리듬을 안 하니까. 뻣뻣해서 그러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이런 마필들은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저는 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날라올 마필이 누구예요? 더킨 저스티스, 이철경 기수요. 지난번에 누구예요? 문세영 기수 깡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맨날 앞에 가서 라스트에서 무너졌던 마필이잖아요. 그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더킨 저스티스, 이 문세영 기수 같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술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어떻게든지 이 마필의 능력은 앞에 가도 되지만 앞에 뛰어서도 자기 기록을 냈지만 뒤에서 뛰어도 이렇게 기록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앞에 갈 때는 말이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센 마필 2마리 3마리 있으면 입상이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뒤에서 힘 한 배 하면 라스트에 걸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말의 능력을 걸음을 라스트에서 끌어내줘야지 앞 4코너까지 다 끌어내고 와서 퍼덕퍼덕 하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51.5래도 저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최강킨이나 똑같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날라올 마필은 피벗인인데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기록면에서는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뎌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딱 그런 경주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피벗단위 쪽에 조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16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 2300m 그랑프리입니다. 이제 한 해 가장 이제 누가 센가 이렇게 좀 가늠하는 경주인데 네, 이 경주는 일단 제가 이렇게 부산 말들은 조교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 뭐 없어요. 터치 스타면 이거 한번 더 먼저 말씀드릴까요? 몇 번이죠? 터치 스타면이 어디 갔죠? 미스터 플릿 홍보관자. 터치 15번이네요. 지난번에 이게 터치 스타면 이 코너에서 선행을 갔다. 라스트에서 많이 묻어졌다. 뭐 이런 얘기고 이 마필이 아닌가요?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문학치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출일 기수가 선행을 갔습니다. 복귀 전에 해서 이제 선행을 갔는데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예상도 안 했습니다. 이 마필은. 왜 예상을 안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지난번에 이제 플래티넘 유노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뭐 그렇게 결코 센 편성이 아니었었습니다. 플래티넘 유노가 여러분들이 뭐 인기 지금 몇이에요? 인기 7위권에 있는 마필이에요. 뭐 페네트로가 입상을 했습니다. 3차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경주에서는 취입이 통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킨 저스트 같은 경우 취입이 통하는 경주에 통하는 거예요. 자기 걸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얘 걸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학치프의 걸음이 딱 거기 그만큼 있어요. 근데 그걸 가늠해 봤을 때 2300에서는 안 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마필이 2300을 뛰어봤던가요? 문학치프가 예전에 그 45조 김승근 조교사가 김승근 맞죠? 김승근 조교사가 갖고 있던
관리하던 마필인데, 예, 이전에도, 예, 2300, 2018년도 뛰어봤네. 문세영 기수가 6차가 16마리 중에 6차가 왔습니다. 그때도 따라갔나요? 6번 문학지부, 예, 7번째, 뭐, 6번째 이렇게 따라갔는데, 뭐, 거기서 멈춘 마필이에요. 그 당시에 트리플 라인, 청담도끼, 뭐, 투데이, 돌콩, 그레이트 킹에 이어서 문학지부가 왔고요. 3차가 왔는데, 그때만한 그런 컨디션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제, 아까도 그 전정사검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지금 이 문학지부도, 조교 승인자들이 조교를 하면서, 이마필의 어떤 그 단점을 일요일날 문세영 기수가 마무리 그 스피드를 한번 냈긴 했는데 역시 문세영 기수야. 이마필의 단점을 아니까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월, 수, 목, 금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 단점들이 아마 나타날 거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실전에서. 그 다음에가 이제 짱콩이고 이거 멀로 기수야. 역시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현종 기수인가요? 3차 걸 때 한번 딱 추천드렸어요. 2000m에서 1번 게이트 이보다 좋은, 근데 그때 기록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거밖에 없는 마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잘 뛰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영철 기수가 타고 그것도 서둘러 나왔는데, 근데 오늘 7번 게이트에 멀로 기수입니다. 안쪽에만 있으면, 근데 얘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그 목놀림이 뻣뻣해요. 그래서 조교를 이 20조 마방이 조교를 원래 세게 하는 마방인데, 목요일날인가 스포 딱 한 번 했을 거예요, 목요일날. 이전에 했네요. 월요일날 하고 이전에. 몰로 기수가 이제 2번 수요일날 했는데, 원래는 이 마필은 거의 스포를 안 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단점들 때문에. 그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세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문학지프보다 이 짱콩이 조금 더 걸리적거립니다. 그 다음에 TG 플레인인데, 이마필은 뭐, 전에도 많이 멀로기수 기승했을 때 제가 컨디션 나쁘다, 그럴 때 3차 왔고, 막 그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10번 심장의 고등입니다. 글쎄요, 이마필은 왜 요즘에 와서 조교를 조금 뭔가 좀, 조금 뭔가 이렇게 정성?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마방에서 뭐 정성을 안 들일 리가 없는데 그냥 느낌이 좀 그래요. 뭐 그냥 뭐 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14번 정문사위. 지난번에 제가 최대 복병만은 정문사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짝 그때보다 못해요. 컨디션 막 제가 뭐 절정입니다. 그 왜 최대 복병을 꼽았냐면 저 컨디션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 뭐 2군 마필, 아직도 2군 마필이죠. 정문사위가 2군 마필이 아닌가요? 네, 정문사위는 아직도 2군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좀 못하고요. 나머지는 좀 그렇고. 그럼 이제 결국 남는 마필이 누구예요? 미스터 플릿, 행보강자 2마필입니다. 근데 이 행보강자가 처음에 조교 나오고 시작할 때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약간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숫보를 한 몇 차례 하는데 2차례인가 3차례 할 때 보니까 예전에 그런 탄력이 안 나와요. 조금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기본 능력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얘의 어떤 그 습성이라 그럴까요? 얘가 갖고 있는 습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행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뛴 건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뭘로 뛰었냐면 얘는 주폭과 힘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제가 누차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뭐 100m를 누구랑 칼루이시랑 뛴다고 했는데 누구랑 뛴다고 했는데 쫓아나 가겠냐고요.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린 마필들, 그러니까 약한 마필들이랑 뛰었기 때문에 큼직한 주폭을 앞세워서 선행도 가고 뒤에 있어도 그냥 힘으로 뛰기 때문에 애들이 무너지니까 힘으로 뛰고 막 그런 거야. 그냥 어디서 나타나냐? 가장 최근에 지난번 경주를 딱 보면 돼요. 15번 게이트에서 그냥 설렁설렁 몰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하나 실수한 게 뭐예요? 3코너에서 미스터 플립보다 한 박자 빠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안 나왔으면 얘가 그날 이겼어요.
저는 그렇게 그거는 장담합니다. 3코너에서 앞에 선행마가 있었죠. 그 누구죠? 터치스타맨인가? 아니죠? 뭐죠? 뭐가 하나 선행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누구죠? 미스터 블릿, 부산 말이야 이름이 생각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미스터 블릿 옆에 행복왕자가 이제 뒤에서 무빙을 해서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가서 좋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같이 붙어 있었어야죠. 자기 상대가 거기 있는데. 자기 상대가 거기 있잖아요. 그걸 몰라요? 모르고 탄다고요? 말도 안 되죠. 예. 자기 상대가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행복왕자 쓱 밀어놓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선행 뒤로 들어가요. 그리고 행복왕자는 나와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러고 나서 라트에서 무슨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 탄력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바꿀게요. 탄력이 있었냐? 없었어요. 힘으로 꾸역꾸역 그걸 들고 막 어거지로 밀어서 온 거예요. 결국엔 코차예요. 그러니까 참아있던 천행 뒤에 참고 있었던 미스터 F도 거의 다 쓰는데 결국엔 요만큼 힘 한 변 미스터 어플릿이 이긴 거예요. 그날 만약에 같은 선상에서 했으면 모르긴 몰라도 행복왕자가 반 마신 이상은 무조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복왕자가 요는 어떤 그냥 힘으로 주폭으로 이렇게 뛰는 맛.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간에 무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1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냥 설렁설렁 갈 수가 있었지만 자, 이 8번 게이트죠. 8번 게이트에서 이게 빠르면 괜찮은데 빠른 마필들이 안팎에 있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뭐 한 8마리가 있든 16마리가 있는데 빠른 마필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 갇히게 생겼어요. 안팎에서 다 오기 때문에 빨라요. 같이 몰고 나가야 돼. 이게 무리예요. 이게 무리하는 겁니다. 그냥 아마 이제 김용근 기수가 이런 식의 방법은 있습니다. 16마리가 쫙 나왔는데 처음엔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 저 이 코너에서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이 코너에서 이제 외곽으로 해서 선두 외곽에 가서 딱 붙어 있고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거기서부터 이 코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3코너에서 또 나온다? 이건 죽으러 가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식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앞에 붙어서 그렇게 해서 왔지만 이번에는 말이 두수가 많고 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나가가지고 또 3코너에서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입상하기는 좀 어렵다. 자, 반면 이 미스터 플릿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랑프리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미스터 플릿 제가 뭐 현장에서 조교를 보는 건 아니지만 부산의 그 맨 오브 톱이요? 외산 3군 마필이더라고요. 며칠 쭉 조교를 보니까 직전에 서울에 왔을 때보다 조금 못해요. 서울에 왔을 때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막 직전에 서울에 왔을 땐 제가 기억에는 이게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모아두고 있는데 이게 다 제주도지사배, 경기도지사배, 다른 게 좀 멀리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거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직전보다 좀 덜하다. 이 마방에 같이 이제 미스터 어플릿하고 이 누구죠? 이 현치하고 이제 같이 올라왔습니다. 동반습부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요 마필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헌치랑 동반습부라는데 얘를 못 넘어가요. 뭐 못 넘어갈 수 있죠. 같은 일군이니까. 근데 저 이 코 나갈 때 보면 아마 뭐 카메라에 못 담아졌을 수 있어요. 이 코 나갈 때 더 많이 쳐져요. 뭐 쳐진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얘가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빼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얘가 지난번에 안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안 그랬어요. 넘어갔던 마필이에요. 그때 뭐랑 동반습부를 했더라? 근데 이 코너에 가서 이게 이제 처음에 직선에서는 거의 머리라 그래야죠. 머리 정도 이렇게 헌치한테 져요. 지고 이 코너에 가서는 거의 1마신 이상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런 게 뭐냐면 직전보다 조금 뭐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제 눈밖에 모르는데 직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경주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미스터 플릿이나 행보강자가 지난번보다 2%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두마필을 공략을 할 것이냐, 두마필의 어떤 능력을 그냥 능력이 우회니까 두마필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헌치가 딱 걸리더라고요. 뭘로 걸리냐면 그냥 컨디션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마필도 예전에 어떤 그런 컨디션과 이번의 컨디션을 보니까 제가 계속 봐온 건 아니지만 컨디션은 그냥 외적으로만 딱 얘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컨디션은 좋아진 게 맞습니다. 근데 기본 능력을 제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쫙 보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요 1800이나 뭐 2000m 이런 걸 뛰는 걸 봤는데 선행이나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더라고요. 모래를 잘 안 맞추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김초록 기수가 안착을 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 경주에서 일단 청담도끼가 있고 또 누구죠? 터치스타민이 있기 때문에 설해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냥 3선이나 4선 이런 데서 그냥 내치게 자리 잡고 꽉 붙들고 있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더킨 저스티스 이런 것처럼 한번 취입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6번 현치입니다. 현치를 축을 해서 과연 행보강자의 당일 컨디션 또 터치 어플릿 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미스터 어플릿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있는데 나머지 마필이 지금 너무 없어요. 짱콩까지 짱콩까지 뭐 하면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행보강자와 미스터 어플릿의 컨디션이 뭐 제가 잘못 봤기를 좀 해야죠. 기대해야죠, 뭐.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이고요. 안쪽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경주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9번 다, 마이 멤버가 선행입니다. 근데 이번엔 못 버텨요. 진짜. 지난번에도 제가 못 버틴다는데 버텼죠. 야, 지난번에도 너 못 버틴다는데 버텼잖아. 예. 그래서 이제 9가 또 터졌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마필 뛰는 거 한번 보세요. 라스트 한 200m만 보세요. 200m만. 초반에도 보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보시면 더 좋고요. 근데 라스트에서 그 걸음 보세요. 걸음. 고개 머리 내리고, 그러니까 어깨가 나가요?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서요. 그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쉽게 선행 선행 가도 그냥 막연하게 쓸 거야, 이거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너 오늘 이번에 쉽게 선행 가니까 누가 너 건드릴 데가 말이 없구나, 상대가 없구나. 그러면은 좀 높이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넌 어차피 쓸 거야.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번에는 압박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안쪽에 지금 빠른 마필들이 다 있어요. 이스트 임팩트, 광양으뜸, 뭐 파워타워, 뭐 바깥에도 뭐 원더케이, 뭐 이런 마필 다 있기 때문에 선행 가더라도 이번에는 너무 압박이 심해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고삐가 저절로 놔져요. 주먹이 저절로 힘이 빠진다니까요. 그냥. 자, 못 버티는데, 그러면, 자, 이 제다이를 한번 보자. 지금 신영철 기수가 부산에서 1600 뛸 때 이게 루나이스급 스테이크스인가 거기. 그렇게 잘 타놓고서는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서둘렀대요. 참.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하면 기수가 과연 똑같이 이마피를 최대한 능력을 끌어냈을 때를 내 몸이 기억을 해주면 그렇게 타야 되는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안 그래요. 그만큼 조금만 더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이거 무조건 추입으로 와야 선행 안 붙습니다. 나올 때 보세요. 딱 붙들고 나오죠. 그냥 딱 주먹 밑으로 자꾸 나온다니까요. 일단 축은 세울 수 있는데 자 안쪽에서 신의 아들, 이스트 임팩트, 광양이 있던 파워탐 여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는 파란 왕조야, 멀로기스타도 얘는 지금 사지가 다 흔들리고 다니는데 그런 마피를 이제 힘으로 끌고 올라와 달라고 이제 멀로기스를 태운 건데 그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지금 멀쩡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이 천지폭풍입니다.
얘가 지금 1300까지, 1400도 안 돼. 예?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날 같은 거. 1700 가면 취입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근데 얘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주폭 때문에 그래요. 얘는 늑발 꽝 하고 뒤에서 이제 안배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탔던 마필이에요. 근데 1300까지는 딱 정말 뭐 날라다닌다고 표현해야 되나? 막강한 추임력이 있는데 1400에서는 추임력이 없잖아. 근데 오늘 1200입니다. 1200. 1200이기 때문에 이 1200도 이게 입상이 있던가? 1200이 한 번 입상을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맨 1300, 1400을 띄웠고요. 맨 그랬어요. 1200에서 살짝 1300에서 이겼네요. 1200의 입상은 없습니다. 입상은 뭐 우승은 없습니다. 우승은 없고 1000m 두 번 뛰고 1400, 1200을 한 번 뛰어봤을 겁니다. 한 번 뛰었는데 입상이 4차 왔어요. 김영준 기수가 4차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마필이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오늘 이번 경기에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이 광양 으뜸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너무 빠른 마필이 있어서 선행 못 가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알았죠. 또 얘가 여태까지 선행을 못 가면 뭐 때문에 못 뛰었다는 걸 이제 명확히 드러낸 경기였어. 그러니까 그동안 선행 못 가면은 모래를 맞아서 못 뛴 거거든요. 그럼 외곽에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이렇게 모래 안 맞히니까 막 취입처럼 보이죠? 얘는 이번에 뭐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뭐 여기 누가 선행 맞죠? 원더케이? 뭐 파란 왕자, 마이 멤버? 이 마이 멤버가 기본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결국 광양에 뜨면 안쪽에서 선행 가려다 힘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선행 선점을 한다 치더라도 예? 그 힘을 써가지고는 여기 너무 많아요, 상대가. 그래서 일단 광양을 뜨면 제쳐두고 신의 아들, 이스트 임팩트, 파워타워 뭐 이렇게 좀 폭은 좀 좁힐 수 있죠. 지난번에 런던 에티브인데 이 11월 14일이 타임이 하나 반 정도 느려요. 그러니까 이 16초라고 다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11월 14일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얘가 그렇다고 해서 뭐 2초 좀 줄여서 계산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예, 지난번에 뛴 거 봐가지고는 예, 여기서는 조금 아주 뭐 최대한 힘 한 배에서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외곽으로 참고 왜들 이렇게 4코나 들어서기 전에 3코나 내려오면 막 거기서부터 막 욱샥 되고 아휴 힘 다 쓰고 와가지고 진짜 간신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어떤 능력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엔 너무 서둘러서 나오니까 이마필이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튼 예, 안쪽에 있는 마필들 후짝 꺼내서 좀 선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예, 뭐 그랑프리 끝나고 나면 다 나가실 거 아닌가요? 그냥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만약에 좀 계신다면 이게 딱 1400이었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이 장산 골드입니다. 이게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김동수가 기승했던 그 10월 10일 날 경주를 보면 뭐 깡 바닥에서 날라와요. 그냥 이런 겁니다. 얘 모래 맞으면 막 고개 타고 난리 피는 이렇거든요. 근데 1번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딱 붙들어요. 붙들고 무리하고 동떨어져요. 조금 떨어져요. 내측에 뭐 1번 게이트니까 뭐 바깥으로 돌려 꽉 정말 고삐 짧게 잡고 고개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개가 높든 뭐하든 뭐 모래를 맞든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면 날라오잖아요. 그냥 늦어요. 그겁니다. 탄력은 삼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연 그런 것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취입을 시도했을 때 라스트에서 내가 이마필의 능력을 똑바로 끌어낼 수 있는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느냐. 우리한테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수가 탔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정희 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내요. 오늘 또 1번 기인데 이게 딱 1300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죠. 남들은 조금 1300에서는 조금 낯에서 걸음들이 무뎌지는 그런 마필 1400, 1300에서는 무뎌지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짧아요.
그만큼 힘을 안 배. 그러니까 김종수 기수가 어디 힘 안 배 하려고 여기 무리가 여기인데 쫙 당기니까 뒤에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거리에서 나치에서 딱 바깥으로 빼가지고 모래 맞으면 막 난리 피니까 그 모래 맞는 걸 그냥 고삐를 꽉 쥐어서 너 머리 움직이지 마 그러고 딱 그렇게 뭐 진짜 세멘트 발라놓듯이 딱 고정시켜 놓잖아요. 딱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만 뛰는 거, 그 다음에 힘만 당겨서 힘 한 배 딱 해주고 뭐 너 신경질 부리지 말고 그냥 똑바로 천천히 뛰어도 좋으니까 가. 그리고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딱 빼가 두들기니까 어때요? 막 진짜 총알처럼 날라오잖아. 근데 그 당시에도 김성주 기수가 조금만 똑바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양쪽 막 이렇게 좀 안쪽으로 기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조교만 하고 지난번에는 상금 부족으로 떨어지고 지난주에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라운 펜션, 이거 좀 컨디션이 아니고, 레코 빅터, 이 등치에도 자꾸 라치에서 무너지잖아요. 지난번에 또 무너지잖아요. 뭐, 뒤에서 온 샤크짱하게 치고, 마이티지, 뭐, 이건 뭐, 얘를 축으로 가야 되는지, 모닝힐로 축으로 가야 되는지, 저도 지금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11번 세네선인데, 12초, 26초. 와, 이거 정말 선행 가니까, 이 두 번만 놓고 보면, 대단한 근성이더라고요. 라스트에서, 몰로기수가 붙었던 것 같은데, 마이티지가 붙었는데, 또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멀쩡했을 때고, 이번에는 멀쩡하지가 않네요. 좀 많이 흔들려요. 53.5의 부담 중량, 이게 조금, 얘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이 경주에서 저는 뭐,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또 외곽에 밀려 있고,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닝힐이라든가, 뭐 라운 펜션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어떤 뭐랄까요 그런 흠이 있는 가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거기다 또 뭐 주로도 더 무거워진다면 만약에 진짜 토요일날 무겁다면 이런 마필들은 좀 제 능력을 발휘하기는 좀 지난번에 두 번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축을 저는 아직도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 마이티지자 모닝에 조금 더 분석을 좀 해야 될 거 분석 조금 더 제 머릿속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10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인 12월 25일 토요일과 26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새해 첫 주는 이제 경마가 없죠. 경마가 없고 1월 7일 금요일부터 부산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뭐 좀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강추위가 온다니까 진짜 건강 좀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내년에 2022년도에 더 뭐 좀 좋은 모습이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건강하고 여러분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